말실수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인간의 머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내 뭔가 새롭고 상대방이 재밌어 할 수 있는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지만요. 얼마나 말실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대중을 상대로 말실수를 하거나 이거 누가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석에서 한 말이 옮겨가서 문제가 되지. 보통은 남들이 싫어할 것 같은 말, 결국은 눈치 봐서 여기에서 이 얘기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실수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뭐가 되었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상황, 나보다 왠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거의 절대로 하지 않아요. 가끔씩은 똑똑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은 이런 경우는 있지요. 만만히 보고 막말하거든요. 똑똑하더라도 오히려 똑똑해서 자기께에 넘어가요. 그러나 막말한 게 나중에 방송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해도 돼 라고 막 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말을 갖다 불리한 상황에서 하진 않지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최명기가 하는 강의에 왔어요. 제가 제 강연에서 말이 많은 건 상관이 없겠지요. 제가 어떤 모임에 초청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최명기를 얼굴로 보고 싶어서 초청했어요. 그땐 최명기가 말을 별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최명기는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말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얘기하는 만큼 상대방이 들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5분 얘기 들어줬으면 나도 5분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요. 집에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내하고 남편도 퇴근하고 나잖아요. 맞벌이 부부잖아요. 한 8시부터 12시까지 제한된 시간이 있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누구 한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면 누구 한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요. 상대방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해 놓고 자 이제 너 얘기하고 싶으니 얘기해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1시간 들어주자 지쳐서 됐어 하고 그냥 일어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요. 일단 남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남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내 말이 꼭 값어치가 있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인간의 머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내 뭔가 새롭고 상대방이 재밌어 할 수 있는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결국 한 얘기를 되풀이하게 돼요. 길게 얘기할수록 남이 지겨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말이라고 하는 건요. 하다가 보면 바닥이 드러나요. 제일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요. 나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건 다 피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어느 직장 다니냐 뭐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생각해요. 그러다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뜬금없이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기가 어저께 먹은 밥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첫째,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뺐기 때문에. 두 번째,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지겨워하는 말을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말이 많다가 보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결국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첫 번째는 그런 거지요. 너 누구 닮았다. 만약에 특정 개그맨 닮았다. 그러면 딱 생각하게 돼요. 그 개그맨처럼 내가 웃긴다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웃긴 거야? 위험하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어느 여배우 닮았어요 했는데 그 여성이 자기 머릿속으로는요. 난 이 여자보다 더 이쁜데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내가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런 거죠. 어떤 남성분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분이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닮았다가 됐건 누구의 용모에 대해서가 됐건 누구의 옷차림에 대해서가 됐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을 파악하기 전까지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두 번째는 정치나 종교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선입견이 작용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만약에 대체적으로 A라는 정치인은 연세 드신 분이 좋아하고 B라는 정치인은 연세 드신 분이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연세 드신 분 앞에서 나는 B를 지지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A를 지지할 줄 알고 아부하려는 생각에 전 A가 좋아요 그랬는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A를 죽도록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확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라든가 종교는 저 사람이 어느 쪽을 좋아한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림잡아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더라도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A 식당 가보셨어요? 전 거기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 가봤는데 별로던데요.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맛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왠지 상대방은 무안해져요. 더군다나 그때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다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이거 좋아요 했을 때는 나도 좋아요 해주는 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동문이든 뭔가 그 주변 사람이든 누구누구 아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회학 교수예요. 저는 사회학자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친해질 생각 때문에 인맥이건 동창이건 직업이건 전문가건 다른 사람을 아세요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접근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차라리 앞에 있는 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요. 진짜 훌륭하신데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띄워드리는 게 나아요. 내가 20살일 때는요. 나이 80인 분 앞에 있게 되잖아요. 내 기억 돌이켜보세요. 80인 분이 좀 싫은 얘기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요새 바뀌었다 그래도요. 20살인 분은 그냥 듣고 있어요. 싫더라도. 근데 나이가 80인 분은요. 20살인 분이 가만히 들어주면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20살인 분이 그 얘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수록요. 상대방은 내가 얘기했을 때 그냥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길어졌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웃으면서 들어주고 있는 거는 내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을 때는요. 내가 20살인데 80살인 분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80살인 분이 그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럼 80살인 분이 얘기하거든요. 에이 그 얘기 그만하지. 그러나 멈춰요. 동년배일 때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친구는 얘기해요. 아이 닥쳐. 그래서 남이 나를 멈춰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상대방이 지겨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아유 얘가 그동안 힘들게 들어줬나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어린 것이 나이 몇 살이나 먹었다고 내 얘기를 자르고 들어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한테는 내가 얘기하면 남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말을 하더라도 잠깐씩 멈추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내 얘기가 지겹지 않아? 이 얘기는 이만할까?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3분에서 5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3분에서 5분 얘기하잖아요. 일단 멈추고 남한테 얘기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본능이지요. 저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환자분들이 오세요. 그런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저하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환자분이 한참 관계가 진행된 다음에 얘기해요. 사실은요 원장님 처음에 제가 부끄러워서 이 얘기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그때 말씀드려요. 처음에 얘기 안 한 거 너무 잘하셨어요. 최명기가 어떤 놈인지 알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공감을 할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할지 알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최명기한테 그 얘기를 안 한 건 너무 잘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 상담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신을 저한테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기쁘게 여겨요. 왜 기쁘게 여기냐? 저한테 잘 보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저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라포가 처음부터 참 잘 형성되어
되는구나 하고 들어드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3살짜리건 4살짜리건 남의 앞에서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마음속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게 남아있다는 건 다행인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랑 얘기할 때도 우리는 지겹지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 힘든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땐 좋을까요? 우리는 남의 괴로운 얘기를 공감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울면서 괴로운 얘기를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그래도 웃으면서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 사이에서는 자랑을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낫겠지요.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처음에 대부분은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차를 샀다고 자랑하고, 그러나 자랑하다가 보니까 상대방도 그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도 다음에 차를 사면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면서 들은 사람이 나도 차를 샀어 하고 자랑하고, 차도 샀다, 냉장고도 샀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성적도 올랐다, 다양하지요. 나이가 들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가 문제도 있지만 똑같은 자랑에 대해서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지지요. 나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예요.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길어지면 다 듣기 싫어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가 되었건 좀 참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자랑하는 걸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 대신 뭔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야지 하고 억지로 꾸며내더라도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얘기이지요.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을 땐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거는요, 내 목소리가 당분간 들리지 않는 거예요.